파이썬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요새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 시각화에 관한 내용이에요. 데이터 시각화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도와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 기능을 맡고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인포트 맷 플롯 라이브러리 보세요. 저는 지금 여기까지 쳤거든요. 여기서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면은 자동 완성을 해줘요. 이렇게 그죠? 밑에 추천 문구가 뜨잖아요. 여기서 이제 골라서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 설정할 때 예전에 아마 여기서 자동 완성? 자동으로 표시인데 이거를 껐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껐어요. 그때는 컨트롤 스페이스가 단축키입니다. 보통 그래요. 보통 툴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얘가 추천하는 문구들이 이렇게 떠요. 요건 한번 쳐보세요. 그냥 지금 임포트 맷플롯 라이브러리라고 치면은 지가 알아서 이렇게 완성을 해줍니다.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 라이브러리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는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된 건데, 그거 뭐 그냥 뜬금없이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비주얼라이제이션 with 파이썬, 파이썬에서 시각화를 맡고 있는 라이브러리예요. 얘는. 네. 사용법 같은 거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이걸로 공부하시면 돼요. 이런 이제 라이브러리들 소개해주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이렇게 아니면은 그냥 완전 이 공식 사이트 가서 여기서 찾아봐도 되는 건데 이런 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그 목적별로 이제 좀 선택만 잘하면 돼요. 이런 걸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예시를 들어드릴 건데, 관련 자료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 따로 한번 찾아보시고, 얘는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불러온 거예요. 어딘가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얘는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파이썬을 설치하면은 그 안에 얘는 들어있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기능들이고요. 전부 다 이거를 임포트 하지 않고는 사용을 못 하겠죠. 그죠? 어딘가에 존재하는 걸 불러와야지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여기 as plt는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보통 별명이에요. 별명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런 말을 쓰려면 그냥 plt로 대체해서 써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얘를 한번 실행을 해주시면은 지가 알아서 불러와 진 겁니다. 그리고 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저는 x리스트 1, 2, 3 y리스트 2, 4, 6이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리스트 형태로 존재하는 데이터들이죠. 얘는 이 녀석을 이용해서 이 좌표 값을 기반으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보세요. plt 점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보시면은
기능들이 다 들어있어요. PLT는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의미하는 거예요. 결론은 이 안에 들어있는 기능을 쓰겠다. 그 왜 점 어쩌고는 그 해당 리모컨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리모컨 안에 있는 기능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스캐터 중에서 산점도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해주면은 이렇게 알아서 그려줍니다. 근데 이게 보세요. 이게 만약에 초기화 다시 시작한 다음에 얘만 실행을 이렇게 달랑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지금? 이거 정의된 적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분명히 위에 있는데, 그러니까 얘는 지금 셀이 달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체 실행이 있어요. 컨트롤 F9. 컨트롤 F9를 하시면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실행을 해주기 때문에 위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온 다음에 이걸 그리고 있는 거니까 이제 되는 거죠. 당연히 이 기능은 얘가 없으면 못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모듈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고 라이브러리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는데 똑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그냥 살짝 마우스로 올려보시면은 기본적인 사용법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너무 보기 어렵잖아요. 치면은 다 나옵니다. 하이프롯, PLT, 여기 스캐터. 여기서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이런 거 선점도 그리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요새 데이터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파이썬인 거고, 대신에 느리죠. C 언어나 자바보다 상대적으로 느린 언어인데 우리 지금 데이터가 총 3개, 6개잖아요. 이게 데이터들이 만약에 데이터들이 만약에 뭐 막 500만 개, 바이 500만 개래요. 그러면 이걸 다 그리려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겠죠. 그래서 눌러놓고 그냥 밖에 나갔다 오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느리니까. 여기 보시면 데이터 세트, 컴퓨터 사이트 그런 거. 데이터들을 여기서 가져와서, 그러니까 뭐 만약에 숫자로 된 데이터가 있다면 이런 거 말고, 숫자로 된 데이터. 이게 하나 갖고 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열기. 결정 트리. 숫자로 된 거, 숫자로 된 거. 이런 거 그냥 숫자로만 이루어진 데이터들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집어 넣었을 때 그림을 어떻게 그려줄 건지는 얘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안에 기능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안 갖다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지금은 이걸 하기 위해서는 불러오기가 한번 필요하다만 아시면 돼요. 근데 얘는 이제 사용법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완성이 되어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기능의 룰에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뭐 이런 거, 얘는 문제 없이 돌아가요. 근데 이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그림을 그리고 싶어 라고 하면은 얘는 뭐라 그러는지 보세요.
same 사이즈 어쩌고 하잖아요. 같은 크기여야 된다라는 거죠. 얘는 4개의 데이터 있는 거고 얘는 3개짜리니까 못해 라고 하는 거니까 그거를 뭐 개수를 맞춰준다면 또 잘 일하잖아요. 그죠? X축, Y축 뭐 하면서 지금 고등학교 수학 시간, 고등학교? 중학교 수학 시간? 아무튼 좌표 가지고 그려주고 있는 거니까 얘는. 그죠? 이렇게 봐도 되는데 이거를 이제 시각화 해주는 놈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분포도라던가 이런 거 이제 눈으로 보면 좋은 것들. 근데 이제 이런 거 2, 3, 4, 5, 6, 7, 10인 거고 이거 뭐 정전하지 맙시다. 2, 4, 6, 8, 10, 12, 14, 16, 8, 20인 거고 그럼 각각 10개 10개 아까보다 데이터의 양이 늘었어요. 그럼 좀 더 많이 그려주는 것 뿐이에요 얘는. 근데 여기서 이제 눈치를 채셨어야 되는 거는 이 해당 하얀색 박스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 또 뭐 사이즈 조절을 할 수가 있지만 우선은 사이즈는 똑같아요. 하얀색 박스에.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이 공간 내에서 더 많은 데이터를 표현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촘촘하게 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X축의 데이터가 100개고 뭐 Y축의 데이터가 100개라면은 얘는 좀 더 길게 좀 더 세밀하게 그려주겠네요. 그러면 직선이라던가. 그래서 이 안에다가 데이터들을 이제 좀 많이 넣어 볼게요. 포문을 통해서 왠지 1부터 100일 전까지 하면은 얘는 100번 반복하겠네요. 여기다가 X 리스트 추가하는 거 뭐였어요? 리스트에 요소 추가하는 거 어펜드였죠? i를 추가해 볼게요. 그리고 비슷한 방법으로 y 리스트에다가 i 곱하기 2를 추가할 거예요. i 곱하기 2? i 똑같이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1부터 100까지 들어가 있겠네요. 프린트 x 리스트 프린트 y 리스트 해버리면은 그죠? 데이터가 지금 1부터 100까지잖아요. 그럼 얘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은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나오겠죠. 그죠? 기울기가 1? 기울기가 일정한 그 외에 뭐 미분적분할 때 그죠? 왜냐면 그대로 인덱스까지 완벽하게 동일하게 증가하는 모양이니까요.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2부터 201까지 2씩 증가하게 해서 보세요. 얘는 그러면은 2부터 아까처럼 동일하게 짝수가 쭉 다 들어가겠네요. 100개. 그죠? 데이터 개수가 맞아야 되는 거니까. 보시면은 0, 0이고요. 원점인 거죠, 여기가. 100, 100이잖아요. 이걸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이만큼 돌려야지. 보시면 데이터가 지금 2배씩 차이 나고 있기 때문에 200이 됐고 얘는 여전히 100인 거고 여기가 X 리스트 여기가 Y 리스트의 0인 거죠. 이해되시죠? 이거 뭐 하는지 아시겠죠? 그냥 X 좌표 Y 좌표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차피 same 사이즈여야 한단 말이에요 얘는. 그죠? same 사이즈가 아니면 뭐라 하잖아요. 그러면 반복문 2개를 써줄 이유가 없겠네요 얘는. 어차피 같은 크기만큼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같은 반복문 내부에서 X리스트에 한번 Y리스트에 한번 추가를 해주는 거죠. 그럼 얘는 횟수가 동일해질 거니까, 맞죠? 이렇게 문제가 안 생기는 거잖아요. 이러면 Y에는 내가 X의 2배의 값을 넣고 싶다, 그냥 2 곱하면 되는 거죠. 얘는 이렇게요. 문제 없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똑같은 횟수만큼 반복을 해야 되는 거니까 범위를 뭐 2부터 201 전까지 2씩 보다는 이게 낫겠죠. 문제가 되는 상황이 이제 줄어들 거니까요. 아니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반복문을 통해서 넣는 게 아니라 그 외에 1부터 6일 이렇게 그 리스트 추가 사항 할 때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얘는 2부터 200일 전까지 2씩 이렇게 잘 되잖아요. 잠깐만, 근데 얘는 리스트로 한번 더 감쌌네. 이렇게 한번 빼야지. 이게 좀 더 정확하겠네요. 이거 어디서 했냐면 리스트 추가 사항에 요런 거 이런 거 리스트 안에다가 직접 써주는 거랑 차이가 없는 거예요. 얘는 딱 이 부분에서 했나보다. 여기 한 이쯤. 그래서 이제 X리스트의 타입을 까보면 리스트 타입인 거죠. 얘는 리스트화 시킨 거니까 범위만 잘 지정해주면 되는 문제가 됐어요. 아니면은 이런 것도 가능해요. 방법이야 많아요. 리스트 만드는 방법이야 많습니다. 이렇게 리스트 모양 안에서 반복문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잠깐만, 이게 이거다. 이렇게 써줘야 된다. 똑같아요. 반복문 다시 리스트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냥 문법이 이런 거예요. 이거 뭐 개념 이런 게 없습니다. 이거를 01, 총 100개 해버리면은 좀 더 늘어나겠죠. 직선 모양으로. 아니면 이런 거. 얘가 이제 해당 변수가 되는 거고, 이 반복문을 통해서 그냥 여기다가 바로바로 집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결과를. 원하는 걸로 만들어서 써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런 그 시각화가 필요하다면, 그러면 좀 더 이제 수학, 이건 뭐 어려운 수학은 아니니까 제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고 싶어요. 그림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그리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그려요? X랑 Y랑 관계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얘는 직선 말고 이렇게 곡선으로 그리고 싶은데, 이게 아마 고등학교 수학 시간인가 나올 텐데, 그죠? 맞나요?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서 배웠던 것 같은데, X랑 Y랑 관계 어떻게 돼야 돼요? 제곱 아니에요? 제곱? 그죠? 제곱, 그러니까
x는 그대로 1씩 증가하게 두는데 얘는 제곱의 그 영역이니까 좀 더 확 증가를 하겠죠. 뒤로 가면 갈수록. 그죠? 보시면은 지금 1,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 6, 7, 8, 9 다 제곱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려면요, 이런 거 이렇게 여기 x축, 여기 y축 모양만 유지를 하면서 좀 보자면 마이너스 5부터 뭐라 할까, 6까지 마이너스 5부터 범위 똑같이 6까지, 대신에 얘는 제곱인 거고. 됐네요. 음수의 제곱은 양수니까요. 그죠? 지금 원점이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x축, y축. x는 음수인데 음수의 제곱이니까 y는 뭐 이거 범위 늘려주고 싶으면은 51 전까지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리겠네. 그죠? 제곱수는 음수가 없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뒤집고 싶어요. 이렇게 뒤집을래요 저는.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뒤집으려면 마이너스 1 곱하면 되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래야 반전이니까. 맞죠? 뭐 이 내용은 막 엄청 깊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이런 게 필요하다면 찾아서 하면 되는 거니까. 다 있어요. 저도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새로운 라이브러리 같은 거는 습득을 합니다. 이런 거, 그치? 아니면은 리스트 총 2개? 3개? 3개? y리스트 2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문을 이용해서 in range 마이너스 50부터 51 전까지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합시다. x리스트에 append 할 거예요. x를 append 할 거고, y는 얘도 제곱이에요. y리스트에 append y 할 거고, 그냥 xy라고 쓰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정제해서 쓰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y리스트 2에다가는 이거 마이너스 y 합시다.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곱하기 y.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하나의 셀에다가 이렇게 해도 돼요. 사실 이거 뭐 구분할 필요는 없고, 밑에 있는 거 다 알려줍니다 이거. 이 상태에서 써도 돼요. 그래서 하나는 x리스트랑 y리스트랑 그릴 거고, 하나는 x리스트랑 y리스트 2랑 그릴 거고, 프린트를 y리스트 2도 프린트를 해보자면 2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한 쌍, 이렇게 한 쌍,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겠네요. 그죠? 원점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x, y. 근데 얘가 만약에 똑같은 걸 추가했다면 그냥 겹쳐 있는 겁니다. 지금 완전히 다 똑같은 값이니까, y리스트랑 y리스트 2에 들어있는 값이 겹쳐 들어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것도 되겠다. 마이너스 y 해도 된다 이거.
이런 거. 뭐 그래프 그리고 이런 거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아니면 산점도가 아니라 막대를 하고 싶다면 여기 있는 거 갖다가 쓰면 돼요. 그래서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는 엑셀이랑도 호환이 되거든요. 엑셀에서 데이터 가져와서 이렇게 시각화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엑셀에도 물론 그 기능이 있지만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수학적인 내용이라고 해야 되나? 수학? 좀 애매하긴 한데, 언어를 공부하면서 수학을 잘하는 거는 분명히 강점이 돼요. 대신에 이제 뭐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는데 내가 수학을 못한다 해서 개발을 못한다 이건 없어요. 대신에 좀 제한이 걸릴 거예요. 수학을 사용하는 영역에 있어서 살짝 제한이 걸릴 건데 못하진 않아요. 그 이제 영역을 뭐 이렇게 놓고 본다면, 개발의 영역이 있다면 수학을 사용하는 영역이 있는 거고, 아니 좀 더 깊게 들어가야 수학을 사용하겠구나. 수학을 사용하는 영역이 있는 거고, 그리고 수학 안 사용하는 영역이 있다면은 그냥 안 건드리면 돼요. 그냥 이 밖에 있는 거, 외부에 있는 것도 할 게 많아요. 네. 못한다고 해서 개발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대신에 이제 컴퓨터 띵킹이라고 하죠. 요새 CT를 하려면은 수학적 사고가 조금은 필요한데 얘는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사실 그냥 고등학생 때 배웠던 그래프를 어떻게 수식으로 표현을 할 것인가에 관한 거니까 이런 것도 한번 관련 자료들 찾아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딕셔너리 하겠습니다.